오히려 지금 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시장 논리로 따지면 사실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되죠. 이게 국가적인 정책과 글로벌적인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오님께서 네네. 출연하실 때마다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좀 호재나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들이 있을까요? 호재는 아까 그 비전 음, 그 2030년 비전을 발표했었던 거를 들었을 때 그게 지금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증설을 더 늘린 거니까요. 네, 증설을 더 늘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목표를 더 늘렸다는 건 그만큼 또 수주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3년 2분기 실적 볼 때 포스코 퓨처엠 매출 1조 1930억 원, 영업이익 521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이 1조 9062억 원, 영업이익이 1147억 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기사 보니까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에 띄게 이제 지금까지 한 100조 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염호로 거의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한 80%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수급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포스코 퓨처엠에 여러 회사들이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광산 개발에 지금 나서고는 있으나 광산이나 뭐 염호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따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AA 마이너,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이제 투자금을 만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요. 막 그린펀드 막 이런 것처럼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거든요, 회사채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보다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주가가 또 그만큼 희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다 못 갚을 경우 주식을 그렇죠. 주겠다. 주식으로 줘야 되니까. 네. 진짜 자신감이네요. 네네네. 자기가 돈을 얼마나 네네. 벌 거에 대한. 그렇죠. 시장은 저렇게 신용등급도 포스코 퓨처엠이 좋군요. 네. 왜냐면 포스코 계열사잖아요. 네. 또 저런 걸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더 시가총액이 높은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저런 걸 다 통해서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은 시간이 걸린지언정 어느 정도의 판단은 맞지 않나. 네. 비이성적인 시장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돌아오잖아요. 주가가 뭐 이만큼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지언정 어쨌든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받을 때도 전고점 대비 네네. 조정폭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더 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뭐 일면 이유가 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신용 등급 자체가 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락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또 네오님의 또 다른 토픽이 네네. 미래 나노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네. 또 한번 소식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이 포스코 퓨처엠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러고 지금 이제 계속 좀 오를만 치면 다시 조정이고 오를만 치면 조정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만 원 초반대 다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중견기업이지만 그 미래나노텍의 가장 큰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업계에서는
미래나노텍이 상당히 저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만큼은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소식 좀 업데이트된 게 이제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이제 미래첨단소재죠. 네, 2차 전지 소재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가 미래첨단소재인데 윤승환 대표가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극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 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한 80% 이제 내재와 유리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80% 이외에 그럼 20%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래나노텍에서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재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저기 이제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아무래도 수산화 리튬보다는 저렴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거의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들여와서 정제를 하면 거기서도 좀 이제 마진이 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정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양극재 업체 밑에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검토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부채 제가 한 달 전에는 정부채 이제 진출한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때 좀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그때 다 좀 2차 전지 섹터가 네, 조정을 엄청 받는 시기였어요. 참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판단에서는 2만 원대 초반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나노텍을 좋게 보셨는데 네네. 또 이제 이번에 조정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혹시 뭐 장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혹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다른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다음으로 음극재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네. 음극재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대주전자재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잘 안착시켜주게 만드는 그 나노신 소재가 개발한 네. 그 분산재, 대주전자재로랑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또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제 판단하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인데, 거기서 이제 뭐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또 혹자는 네네. 23년이 네네.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네네.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네네. 될 거다. 네. 그 리튬의 실적이 네네. 24년부터 반영될 수 있을 거다고 네, 얘기를 하죠.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랑 음극재 얘기했는데 양극재에서는 또 제가 전부터 항상 얘기한 게 단결적 양극재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최초로 4월 달부터 단결적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들어가는 그 제품명이 N86이라고 해서 니켈이 이제 86% 들어간 양극재죠.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N86으로. 그래서 N86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분기부터는 M86에 대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니켈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뭐 622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622 쪽이 지금은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86 정도면 하이니켈인가요? 하이니켈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급차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급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가 라인에는 좀 아까 얘기한 이제 622짜리나 뭐 그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 니켈이라고 그러죠. 미드 니켈 그런 쪽. 네. 그러면 이건 M86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는 네. 그만큼 수주가 들어온 건가요? 수주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합작사가 있잖아요. GM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M86이. 네, 그래서 M86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면은 요게 또 그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단입자 전구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미래나노텍이 얘기한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게 단입자 전구체도 마찬가지로 뭐 이 분쇄 기술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런 분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입자들을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입자들을 세분화하다 보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근데 그 비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리튬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재료가 좋아지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쇄 쪽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분쇄 가공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저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미래나노텍이 큰 상승을 못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래나노텍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마진을 남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요 정도는 보여줘야 시장에서도 야 이게 돈이 된대 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단결정 양극재. 네, 단결정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거기서도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갈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이 좀 잘 분쇄를 잘 해서 세분화해서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LFP 배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경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야 이거 한국 배터리 K 배터리의 위기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에는 어쩔 수 없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차등을 둬야 되잖아요. 네. 저가형도 하이니켈을 쓴다면 만약에 뭐 미드니켈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드니켈보다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물론 이제 LFP 배터리 비중은 많아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고가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성능이 좋고 더 가격이 괜찮은 이제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좀 승부를 보겠다. 우리나라 K 배터리 쪽은 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네네. GM 사장님, 포드 사장님도 네네. 되게 논란이 많은 게 네. 너무 배터리 가격이 높아서 네네. 이 대중화도 좀 힘든 것 네네. 같고 오히려
그냥 그 저렴하게 뭐 네네. 200km, 300km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레이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네.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한 200km 조금 넘더라고요. 네. 이게 한 300km 정도만 됐어도 레이 전기차가 좀 팔릴 것 같긴 한데 200km 초반대로는 팔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라고 해도 전기차가 저가라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보다는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저가를 사느니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거 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거, 그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네네네. 상하이에 테슬라가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받으신 분들이 이제 리뷰를 네. 올리기도 하고 이미 중국에서 타신 분들 네네네. 리뷰도 올라오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은 폭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반 모델보다 2천만 원이 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LFP랑 하이니켈 배터리를 네, 섞어가지고 이제 뭐 재료를 섞는다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를 이제 중간중간에 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배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LFP 배터리의 단점을 하이니켈 배터리로 이제 보완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요게 또 시장에서 먹히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하이브리드 쪽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이제 또 통합 관리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또 그래도 뭐 하이니켈은 하이니켈, LFP는 LFP 이렇게 단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배터리도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큰 얘기를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네. 전기차 수요가 네네. 좀 지지부진해졌다. 네네.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네네네. 살 사람 다 샀다. 뭐 네네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K배터리 약재 아닐까요? 잠깐의 그런 흐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도 그렇고 뭐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을 이제 금지하는 제한하는 이제 단계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지 이게 무슨 가격적인 측면으로 전기차를 산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시장 논리로 따지면 사실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되죠. 네, 전기차 사면 안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과 글로벌적인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진입을 해서 시장을 굉장히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거의 안 쓰여요, 거기서는. 그리고 보조금도 안 주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레이나 뭐 현대차에서는 LFP 중국 거 들여와서 했는데 보조금 주고 저기는 우리 주지도 않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중국 스파이네. 네. 하는데 뭐 그게 뭐 좀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만큼의 경제 여력이나 힘이 된다면 큰 소리 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토적으로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